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좀 거만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만하게. 저희가 거만하게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네, 이스라엘 특집 네.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예. 충돌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어서 예. 지금 무력 충돌, 총격도 일어나고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좀 역사적, 사회적, 예.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도대체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 건지 조금 근본적으로 한번 배워볼까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국민과 팔레스타인 국민들조차도 모르는 네.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강대학교 송일관 교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네, 여러분들은 요것만 네. 잘 구매해서 맛있게 김. 드시면 자, 요것도 두 가지 알겠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예. 단백질러도 사시고 김도 사시고 하셔야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이 정도 해드리는데 네. 이 이거 정도 안 사시면 삽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네. 아주 오늘은 거만합니다. 네. 성일관 교수님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네. 성일관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고요. 예. 네. 아랍에서 공부도 하시고 네.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아랍 전문가. 네. 는 박현도 교수님이시고, 예. 예. 저희가 박현도 교수님 없으셔서 하는 네. 얘기고요. 성일관 교수님이 낫습니다. 아유, 훨씬 낫습니다. 아유, 네. 별 말씀을. 예. 예. 물론 박현도 교수님이 너무 1인자였던 때가 있기도 있습니다만 네. 네. 지금은 제가 투톱 보기에는 체제가 지금 됐습니다. 아닙니다. 박현도 아닙니까? 교수님은 지는 해, 성일관 교수님은 뜨는 해? 뜨는 해. 이야. 이름도 일광 아닙니까? 일광. 아. 환하게 뜨고 있습니다. 제가 묻어가야 됩니다. 네, 박현도 묻어가야 교수님한테. 됩니까? 감성까지.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예. 있길래 오늘도 진짜 못 들어본 얘기를 해주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오늘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조금 맛보기로 예. 조금 했는데 오늘 정말 체계적으로 도대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고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그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그러는지 도대체 왜 답이 없는지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뭐 강자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좀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의 잘못은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좀 시작을 다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뭐 중동 문제,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하면 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전쟁, 그다음에 뭐 영국 통치력 뭐 이런 순으로 해왔는데 네. 오늘 시작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예. 도대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느끼는 감정, 28 문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점령하에 살면서 예.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담아내는 문학가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영웅입니다. 살아있는 물론 둘 다 죽었지만 팔레스타인 문학가. 문학가인데 한 사람은 시인이고 한 사람은 소설가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윤동주님 같은 분이군요. 예. 우리로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워낙 유명해서 특히 이제 이 시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시인을 좋아합니다. 오. 워낙 이 시가 아름답기 때문에 예. 우리 욕하는 건데. 뭐 욕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내용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 좌파 중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슬픈 감정을 이 시를 통해서 승화시킨 이 아름다운 시를 예.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 예. 팔레스타인 문학 시인과 소설가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화면 오늘 한번 보여주십시오. 벽이 올라가는 느낌이네. 네, 팔레스타인 저항 문학입니다. 다르위 씨? 예. 마흐무드 다르위시라는 사람입니다. 마흐무드 좀 생소합니다. 다르위시는 우리 야구 선수 일본의 야구 선수 다르위시라는 야구 선수 있죠. 이란 출신의 야구 선수. 예. 이란 사람 이름이 다르위시가 많은데 이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인데요. 네. 한국에 또 몇 번 왔습니다. 우리 고은 시인과 함께 인터뷰도 했고요. 예. 저항 시인으로서 팔레스타인에서 그다음 아랍 지역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랑하는 정말 훌륭한 시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훌륭하길래 시를 좀 봐야겠죠. 볼까요? 예, 봐야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예. 자 신분증이란 시인데요. 예. 야. 아이덴티티 카드죠. 예. 이제 왜 이 시를 신분증이라고 지었는가? 다루이시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내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다른 쪽은 항상 이스라엘 체크 포인트를 지납니다. 검문소를 지나죠. 검문소를. 예. 그럼 검문소를 지나면 뭐를 해야 됩니까? 신분증.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많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사에 내가 매번 내 땅에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내가 왜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되는가? 아. 그 애환을 담은 이 시가 바로 신분증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한번 잠깐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읽어보십시오. 네. 기록하시오. 나는 아랍인이요. 신분증 번호는 5만 번이요. 아이들은 8. 여름이 가면 9이 나오. 그래서 당신 화난단 말이요. 야. 기록하시오. 나는 아랍인이요. 채석장에서 땀 흘리는 동무들과 함께 일하오. 그리고 내 아이들은 8비요. 나는 그들을 위해 빵 조각을 얻어내오. 그리고 옷가지와 공책도 바위로부터. 그리고 나는 당신의 대문으로부터 자선을 구걸하지 않소. 또한 비굴하지도 않소. 당신의 현관 앞에서. 그래서 당신 화난단 말이요. 야, 잘 읽는다. 아.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고요. 예. 시가 더 있는데 예. 자 아랍 사람들이 아랍어로 된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도 시를 좋아하지만 예. 특히 아랍어의 이 시문학 자체가 엄청 원래 사람들이 다양하고. 시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아. 아랍어로 된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랍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흐무드 다르위시라는 이 시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시를 낭송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저도 저 아랍어 보고 예. 동시통역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아랍어로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예. 부족하지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랍어로요? 예. 똑같은 야. 내용입니다. 줄 그대로 똑같이 번역하면 됩니다. 예. 기록하시오가 제일 위쪽에 있는 아랍어 글자입니다. 예. 이거를 제가 와. 아랍어로 오늘 들을 수 있는 물론 저는 다르위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르위시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팔레스타인 민족을 위해서 예.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예. 애환을 달래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 시인의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질 أنا عربي ولكم بطاقتي 50,000 وأطفالي 8 وتاسعهم سيأتي بعد السيف فهل تقدر ساجل أنا عربي وأعمل مع لفاكي القدح في المحجر وأطفالي 8 السلو لهم لافك لاجف الخبز وأثواب ودفتر من السحر ولا أتوصل صدقات من بابك ولا أصغر أمام بلاتي أتابك فهل تقدر 와. 야, 도대체 어디 있는지 따라가지도 못하겠어 진짜. 전혀 까막눈이어서. 근데 진짜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 아랍어가 예. 약간 불어 느낌도 좀 나고 그러네요. 불어와 독어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뭔가가 정말 저 톤에 맞는 것 같은데요. 아랍어 자체가 그러니까요. 뭔가 저런 시에 어울리는 톤과 애환과 음으로 슬픔과 애환과 슬픔이. 예, 이게 사람은 사실 인토네이션이 있거든요. 그냥 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토네이션 제가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음악에 한이 항상 있잖아요. 네, 우리는 네. 농악을 들어도 슬퍼. 우리는. 예, 예. 아하. 그래서 어쨌든 한이 맺힌 그 단어들이 예. 울려 나오는 거죠 아랍에서. 아. 그래서 그다음 또 마지막 시를 보면 예. 다음 화면요. 예. 자, 지금 시를 읽으면서 다르위 씨가 시 낭송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요? 우리 안 기자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어디 기록하시오 여기. 나의 뿌리는 내려졌어. 부터. 처음부터. 예. 나의 뿌리는 내려줬어. 세월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영겁이 열리기도 전에, 그리고 측백나무와 올리브나무보다 먼저, 그리고 풀들이 무성하기도 전에. 기록하시오. 나는 아랍인이요. 당신은 내 조상의 과수원을 빼앗았소.
그리고 나와 내 아이들 모두가 경작했던 땅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고 나의 자손 모두에게는 이 돌들밖에 남은 게 없어. 그런데 그마저 듣기로는 당신들의 정부가 가져간다고? 그렇다면 기록하시오. 맨 첫머리에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소. 누구도 약탈하지 않소. 그러나 나는 내가 배고팠다고 하면 나는 나의 것을 빼앗은 자의 살을 먹을 것이요.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나의 배고픔을. 야, 멋지네. 예, 끝 문장이 대단히 충격적이죠. 이스라엘이 잘못했네. 요즘 이스라엘이 야, 잘못했다. 잘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입니다. 이거 이스라엘과 보면- 팔레스타인의 충돌은 그냥 네. 이스라엘이 100% 네. 잘못한 그러니까 겁니다. 이 시 한 편이 예.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제가 뭐 이걸 설명한들 저걸 설명한들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겁이 열리기도 전에, 측백나무와 올리브나무보다 먼저 풀이 나기도 전에 나는 여기 있었다. 여기 내 뿌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야.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시인이고 한국에도 몇 번 왔었고요.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소설가입니까? 예, 가산 까나파니, 까나파니란 소설가입니다. 자, 이 사람은 화면을 보시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라고 돼 있죠. 네. 이 소설인데요. 이 소설 내용을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아랍어로 된 소설 그림이 표지가 커버 페이지가 있고요. 중간에는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아랍어 원본 소설 커버 페이지고요. 네. 이제 다음 사진 Man in the Sun 이거 영어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아. 이 소설이 태양 아래. 예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 한국어로는 이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렇게 돼 저기서 있는데 태양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 소설 속에 팔레스타인 난민 세 사람 남자가 등장합니다. 예. 이름이 마르완, 아사드, 그다음에 아블 카이스 세 사람이 바그다드 이라크에서 쿠웨이트로 넘어가고 싶어요. 아하. 일자리를 찾아서. 예. 근데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예. 합법적으로 넘어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 이동하는데 무슨 차를 타고 가냐면 물탱크 차를 타고 갑니다. 아, 몰래. 물탱크로리. 네.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고야.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가서 이동을 해서 쿠웨이트 국경을 이제 넘어 다 왔어요. 네. 이라크에서. 다 왔는데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를 해서 성공했습니다. 예. 두 번째 검문소에서 5분이나 6분만 걸리면 통과하면 이제 이 운전사가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당신은 살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 답답했겠군요. 예. 아이고야. 그래서 검문소 두 번째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물 속에 있었어요, 그럼? 그렇죠. 아. 그런데 와. 6분이 더 걸린 거예요. 그 검문소에서 이 검문하는 쿠웨이트 국경에 있는 이라크 사람들이 쓸데없는 잡담을 하면서 아이고야. 시간이 10분. 아. 그래서 결국 이 세 사람이 다 탱크로리 안에서 죽습니까? 죽습니다. 아이고야. 이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주인공 즉 운전사가 제일 끝에 나오는 말은 아불 카이즈란 도시의 쓰레기장에 세구에 이제 시체를 버려놓습니다. 죽었으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시체를 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세 사람의 손목시계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꺼내가지고 그 운전사가 아이고. 조금 전까지 동료이자 고객이었는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죽이고 싶어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의 고객이었는데 그냥 시체를 버렸지만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죽은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는 그렇지. 그걸 가지고 가면서 끝에 가서 하는 말이 왜 당신들은 죽어가면서도 물탱크 옆구리를 꽝꽝 치지 않았냐. 꺼내달라고. 그렇죠. 소리쳤으면 군인들이 뭐 검문소에서 잡히더라도. 탱크로를 그렇죠. 살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랬으면 트럭 운전사가 검거됐을 거 아니, 체포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에.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팔레스타인이 저항 상황이라는 거죠. 예. 아무리 자기들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으면 세계 목소리를 내야 소리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운유. 아 그런 상징이 있는 그렇죠. 거군요. 아 당신들은 이스라엘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왜 소리치지 않느냐. 야. 그 소리를 설사 소리를 치더라도 누가 들어주겠느냐. 예. 물탱크 안에 있는 네. 그 세 사람이 팔레스타인의 상징이죠. 상황이다. 예, 상징이구나. 상징이죠. 실제로 소설 속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가산 가나파니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레바논으로 건너가서 레바논에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암살당합니다. 예. 소설가이자 액티비스트이기 때문에. 야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문학적인 민족이군요. 네, 팔레스타인이 아랍 사람들 중에서 대단히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중동 지역에 중요한 중간급 직장들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때 박현도 교수님한테도 이란 사람들도 그렇게 시를 많이 네네. 외우고 시를 좋아한다는 얘기 그쵸, 저희가 한번 문학 들었거든요. 하고 시 네. 대단히 아랍 그다음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아주 다양한 풍부한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한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아픔을 시작을 네. 했고요. 그다음 우리 이스라엘 나쁜 놈들. 예. 자 화면을 보시면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어디서 출발됐는가? 시온주의 아닙니까? 자유니즘이죠. 예. 그럼 자유니즘이 도대체 뭔가? 음. 28 문제의 사실 본질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자유니즘이 없었으면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안 돌아왔겠죠, 팔레스타인들. 시오니즘, 예. 자이오니즘. 돌아올 필요가 없었죠. 예. 근데 이게 일종의 유대인 민족주의거든요. 유대인 민족주의입니다.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 그렇죠. 우리가 우리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된다. 더 이상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살았지만 이렇게 차별과 반유대주의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네. 우리도 우리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이게 18세기부터 이런 사상이 생겼고 예. 이게 시온주의인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시온주의, 인종차별주의냐, 콜로니얼리즘이냐? 아, 왜? 팔레스타인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시온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아니면 그 시온이라는 뜻은 예루살렘을 뜻해요. 예. 예루살렘의 시온산, 우리 성경에 보시면 시온산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을 뜻하는 상징이고 시온으로요. 예. 그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시오니즘입니다. 예. 이게 이제 유대인 민족주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세에 나온 게 아니고 18세기 유대인 사상가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죠. 아. 예. 우리도 가끔씩 뭐 만주벌판을 휘날리던 조상들의 땅을 수복하자. 그렇죠. 뭐 그 얘기도 나오고 뭐 나오죠. 우리가 그렇죠. 잘 살았던 시대에 그때 우리의 옛 영광을 되살리자는 뭐 미국도 그렇고 Make America Great Again 다 그게 그거. 다 그렇죠. 터키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렇죠. 예, 예. 각자 다 잘 나갔던 시절로 국경선을 만들면 다 교집합들이 너무 많아. 황금 시대로 다 돌아가자는 게 어. 어떤 나라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들 내거는 기치가 네. 우리의 황금 시대로 돌아가자.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회사는 나라는 그렇죠. 쉽지가 않잖아요. 예. 다들 그런 희망은 있으나 그냥 그리고 다시 또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다시 그렇지, 현실로 돌아오는데 그렇지. 유대인들은 왜 왜 그러냐? 강해요? 유대인들은 진짜 갈 데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 너무 절박하니까 네. 우리는 한반도에서라도 네. 살면 되니까 당분간은 살면서 만주는 나중에 그렇죠. 이건데 그렇죠. 아예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2000 몇 년을 전 세계 흩어져놨기 때문에 예. 정말 나라를 세우겠다는 절박함. 그것이 이 시온주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글을 낸 거는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아주 리버럴한 좌파들은 지금 이런 글을 냈어요. 아티클을. 논문을 이스라엘을 콜로니얼리즘으로 비교해서 분석한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쓴 논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다들 이스라엘 최고고 팔레스타인은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내에서 내 대단히 시오니즘을 반성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 멋지네 네, 이스라엘은.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반시온주의자라고까지 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에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의 주장은 야 우리도 팔레스타인에 다 양보하고 우리도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진 않을 떠나야 거야. 된다고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우리가 엄청나게 양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미안한 게 맞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이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크게 이제 반향을 얻지는 못하죠. 크게 지지를 얻지는 못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까? 많이 먹습니다. 그럼 소수네 소수. 어느 나라나 네, 그러네. 네. 소수입니다. 소수. 예.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예. 중동이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은 영국과 프랑스 때문이다. 또 보시다시피 하여튼 이상한 짓은 보시다시피 항상 영국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 영국이 중동 지역에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A, B, C 이렇게 나누어서 파란 색깔은 프랑스가 하고요, 빨간 색깔하고 분홍색은 다 영국이 하기로 자기네들끼리 비밀 협약을 1916년에 이미 맺었어요. 예. 저 국경선은 뭘 근거로 그은 겁니까? 빨간과 파랑의 선.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대충? 대충 우리 이렇게 나누자.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갖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갖자. 야. 이렇게 좀 이상하면 네가 다시 한번 그거 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동 국가는 왜 이렇게 국경선이 꼭 바르냐? 쭉 쭉 직선으로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쁘게 어. 고속도로처럼 쫙 나눠져 있냐?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맥이나 강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가르는 노력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 거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대구 그었구나 그냥 자대구 그었어. 기존에 오스만 제국이 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했었으면 예. 국경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아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전혀 그런 것들 많이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서로 나눠 갖기, 땅 따먹기, 땅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분홍 색깔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이 이제 영국이 여기에 책임을 지게 되고,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쪽은 다 이제 프랑스.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 쪽은 프랑스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4년 후에 1920년에 이제 거의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태리 산레모에서 회의를 했고, 역시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영국이 가져가고, 시리아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 시리아 지역은 프랑스가 위임 통치령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영국이 지금의 이팔 문제의 원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분할하는 영국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도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영국에서 필 경을 로드 필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책을 찾아보시오. 그 찾은 해결책이 뭐냐면 네. 역시 두 개 국가로 나누자. 이스라엘 국가,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국가. 국가. 예. 보시면 아랍 국가가 거의 80%예요. 땅이. 마우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예. 아랍 국가가 거의 80%죠. 예. 노란 색깔. 그다음 녹색이 겨우 20%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 근데 아랍 사람들이 이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이유는 좋은 땅은 다 유대인들한테 갔다. 저 위에가 좋은 땅입니까? 왜냐하면 오른쪽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죠. 예. 여기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기 쉬운 평야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대신요 노랗게 되어 있는 부엘샤바라는 도시 밑에 여기 전부 거의 다 광야예요. 사막 같은. 사막이에요. 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노른자위 땅은 유대인한테 주고 우리는 사막 같은 땅만 주냐. 요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아랍 사람들이 받지 않았고요. 가운데 빨간 건 뭡니까? 요거는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중요한 지역인 영국이 그냥 통치하에 두겠다. 네, 싸우지 마라. 이건 싸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놓고 싸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요렇게 이제 땅을 나누겠다. 돌로 들어가려면 영국령에 있는 걸 따라서 빨간색으로 그렇죠. 서로 와라. 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영국이 요거는 관리하겠다. 요렇게 알기는 이제 알았네, 영국도 저 화약이라는 거. 그럼요. 예. 네, 그렇죠. 그게 37년 얘기고요. 예. 10년 후에 전에도 말씀 유엔에서 다시 이제 분할하는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위치가 약간 다르죠. 예. 20%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파란 게 유대인 국가고 바뀌었어요. 아까는 사막이 다 아랍 사람들이었는데 예. 이젠 유대인한테 사막 땅이 갔습니다. 파란 예. 색깔. 저건 무슨 기준으로 갑자기 저렇게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한 10몇 년 사이에 무슨 기준으로? 유엔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유엔이 그냥 생각하기에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있는 인구 어디에 인구가 많이 있는 그 것 사이에 같보다 광야로 많이 나갔군요. 예, 예. 유대인들이. 그런 부분을 해서 나눴고 그다음에 녹색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예. 팔레스타인 국가로 돼 있는데 가자 지구는 당연히 팔레스타인 가고요. 예. 그다음에 역시 이제 아까 평야 지역은 다시 이제 유대인한테 갔습니다. 예. 갈릴리 호수 왼쪽에 여기하고 근데 또 저쪽 평야 지역의 위쪽은 아랍이 다시 예, 가져갔네요. 아랍이 또 다시 가져갔어요. 훨씬 많이 가져갔어요. 아니죠. 80%니까 뭐 그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남한과 뭐 북한이 저런 식으로 영토가 나눠져 있으면 어떨까요? 싸우기가 힘들겠죠. 와. 저거 어떻게 국경을 서로 양천까지는 북한 땅, 서울부터는 남한 땅. 뭐. 쉽지 않죠. 예. 와. 네. 그래서 이것 유대인들은 오케이 땡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케이를 했습니까? 오케이 저 안에 땡큐 했어요. 대해서? 47년 예. 아랍 사람들 아랍의 너 반대는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똑같습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네. 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나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줘야 주냐? 되느냐. 이거 전부 우리 거다. 아. 똑같은 입장이죠. 이때 예루살렘은 누가 하는? 여기도 유엔 똑같습니다. 하는- 이거는 국제 도시. 노란색. 예, 국제 도시. 이거는 그 누구 측에도 주지 않는다. 똑같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정해놨는데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됐나? 이것이 이제 오늘 또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분열이 돼 있었다. 당시에 아, 강경파와 온건파? 온건파 아하. 단일 대오를 형성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하고 협상을 할 때는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문 팔레스타인에 유명한 가문이 많았어요. 가문 예. 무슨 가문 김씨 가문 박씨 가문처럼 예. 보시면 팔레스타인 후세인이 가문 나샤시비 가문 그 다음에 칼리디 가문 서로가 헐뜯었어요.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러면서 단일 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협상이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협상이 깨지고 협상에서 분열하게 됨으로써 결국 유대인들을 이겨내지 못했다. 저때 네.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분열하는 건 너는 뭐 이해관계 크니까 네. 예를 들면 안 된다 더 강하게 받아야 된다. 저거는 내부의 권력 다툼인지 강경파의 노선의 다툼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래도 협상해서 이걸로 끝내자는 의지는 강했습니까? 이스라엘은 47년 유엔 결의안을 땡큐 하고 받았습니다. 37년은 논의를 해보겠다 그랬고요. 예. 37년은 아랍 사람들은 확신이 안 한다 그랬고 예. 유대인들은 논의를 해보겠다. 수정 제안을 하려고 그랬고 47년은 확실하게 받아. 왜냐하면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땡큐죠. 없던 안 할 이유가 나라가 없습니다. 생겼으니까. 왜냐하면 유엔에서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아는 뭐가 더 특별히 불리했어요? 필 분할은요. 예. 필분할 필분할한. 필 분할은 유대인이 이제 20%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이 땅에 땅 크기가 땅 크기가 작다. 유엔 분할이 더 커요. 아. 가질 수 있는 땅이.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했고 아랍 사람들은 80%를 줘도 우리는 사막 땅 주고 예.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20%나 주냐? 예. 못 받겠다. 아예 두 개 다 거절했어. 아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땅 면적도 커졌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렇게 됨으로써 유대인들 즉 48년 즉각 국가 선언을 선포하죠. 예. 우리는 그러면 유엔 결의를 받았고 니네는 안 받았지 않느냐. 어. 우리는 더 이상 국가 건설을 미룰 수 없다. 예.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국가 건설을 선언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48년에. 예. 그러면서 전쟁이 나는 거죠. 누가 전쟁을 했냐? 주변 아랍 국가들 다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예. 왜? 팔레스타인 동포들을 지원해야 되니까. 니네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누르고 니네 혼자 일방적으로 국가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러면서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 5월, 1949년 1월까지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예. 우리가 아랍 사람들이 이것을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대재앙. 예, 엄청난 재앙이다. 아랍어로 낙그바라고 부릅니다. 낙그바.
뜻은 영어로 카타스트로피, 영어로 그냥 대재앙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어허. 그렇죠. 아랍 네.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재앙. 재앙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도 재앙이고 아랍 사람들한테도 재앙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옛날 이야기는 저 많은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 그렇게 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랍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는 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텐데. 했을 했기 텐데. 때문일 텐데. 근데 여기 보시면 병력이 25,000명밖에 안 돼요, 아랍. 아랍은? 네. 아. 합해봤자. 근데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35,000명이었고 네. 민간인들까지 합해서 65,000이었고 전쟁 중간에 전쟁 5월이 시작됐는데 12월 달 가면 더 늘어나요. 96,000명까지 늘어나요. 예. 지금 왜 늘어나요? 민간인들이 총을 다 가지고 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다 거죠. 참여하니까. 정규군 플러스 민병대까지 다. 음.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신화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다. 강했다. 그럼 몰랐어요 아랍 국가들은? 아랍 국가는 오합지졸이었죠. 왜? 아랍 국가는 이게 전술적으로 네. 전쟁을 하게 되면 로지스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예.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냥. 각자 공격하고. 예, 그냥 전쟁하자 우 간 거예요. 아. 그러니 뭐 이스라엘 군인들도 더 많죠. 또 무기도 뭐 1차 세계 대전 때 영국 전쟁에 무기를 받은 것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볍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절박함은 이스라엘이 훨씬 컸을 것 예, 같아요. 그거는 뭐 지면, 예, 지면 우린 쫓겨나는 거고. 지면 우리는 지중해에 빠집니다. 예. 갈 데가 없어요. 지중해 서쪽에 지중해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의 절박함은 이스라엘이 더 앞선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차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에즈 전쟁이죠. 예. 1956년. 수에즈 운하를 아랍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 압둘 나스르 이집트 대통령이 1956년 국유화를 합니다. 수에즈 운하 보이시죠? 여기 수에즈 운하입니다. 예. 이게 바로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겁니다. 네.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돌아가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네.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국유화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원래 자기가 이거 원래 건설은 프랑스 회사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이 수에즈 운하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가? 예, 프랑스하고 영국이. 그 이거를 국유화 해버리면 이거 원래 우리가 지분 가진 회사인데 그냥 강제로 강탈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우리 건데 원래 돈 안 내고 통과하던 건데 예. 이집트 사람들은 돈 내고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 영국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세르는 왜 그랬는가? 나세르는 원래 아스완댐 요 밑에는 또 다른 댐을 건설하려고 미국과 영국이 경제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안 해준다 그랬어요. 아하. 그러니까 나세르는 이제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예. 줄타기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으로 봤을 때는 나세르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소련으로 친해지네. 그리고 수에즈 운해를 국유화를 하네. 네.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누구랑 같이 이집트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국가가 함께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것을 트리파티트 어그레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은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당연히 뭐 이집트가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 당시 최고의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최고의 선진 네. 강국하고 이스라엘까지 포함됐는데 예. 그러나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냐?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미국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니네가 무력을 써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시나이 반도를 예. 이스라엘이 다 먹었어요. 네. 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집트 땅이었는데. 예, 이 반도. 원래는 지금 파란 색깔 이스라엘 땅이 여기인데 예. 이 갈색 땅을 전부 다 시나이 반도를 다 차지했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자마자 도로 완전히 다 돌려줬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압박에. 압력으로 예. 이집트한테 돌려줘라. 예. 그러니까 전세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외교적으로는 나스르한테 졌다. 나스르는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전쟁은 졌지만 땅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아랍의 영웅이 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저 신민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싸운 아랍의 영웅
나세르. 나세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6년 전쟁이 이렇게 남으로써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했던 아랍 국가들이 제1차 중동 전쟁을 48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원수를 지게 되고 다시 56년 전쟁에서 또 싸우게 되고 예. 그 다음에 67년 전쟁으로 가는데요. 가기 예. 전에 이제 우리가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의 예. 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 얘기하고 아랍 얘기하지만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화면 보여주시면요. 팔레스타인 독립 첫 번째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라는 조직이 해방운동이라는 조직이 1957년 팔레스타인 내셔널 리버레이션 무브먼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나중에 팔레스타인 근데 이 파탁이라는 단체 말고 팔레스타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단체가 바로 이 단체입니다. 파탁. 1957년입니다. 예. 57년에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1964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PLO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예. 아까는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이었고 예. 이것도 이건 팔레스타인 기구. 해방 기구입니다. 오거니제이션. 예,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예.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 예. 이거 1964년에 만들어졌고요. 예. 이것은 누가 만들어줬냐? 나세르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이집트 대통령 가말 압둘 나세르가 56년 전쟁에서 우리가 졌지만 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64년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들어줍니다. 반 이스라엘. 예. 선봉에 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후일의 가장 큰 팔레스타인 운동단체가 되고 예. 이것을 차지하는 단체가 아까 57년에 만들어진 파탁이라는 단체가 결국 PLO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체가 PLO고 그 큰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가 파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결국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예. 핵심을 이어가는 단체가 이 두 단체가 되겠습니다. 피에로와 파타흐는 어떤 관계라고 하셨죠? PLO 내에 파탁이 있고요. PLO는 전체 엄브렐라 우산 예. 큰 조직이고 예. 그 안에 다양한 조직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파탁이 있고 그다음에 PFLP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그다음 DFLP 팔레스타인 해방민주전선 이런 단체는 두 개 다 막시스트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막스주의에 이런 단체들을 다 포함한 게 PLO고 예. 그중 가장 큰 게 이제 파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미국은 이스라엘이랑 친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 때는 지금 미국이 이집트를 도와서 네, 이스라엘을 혼내준 네.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큰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지금 중동에서 중동 많은 국가를 공산한다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간에서 이집트도 그렇게 소련과 손잡으려고 그랬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스라엘보다는 그 당시 아랍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가는 이집트. 이집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손을 들어줘야지 거기서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면 전 아랍권을 다 잃게 됩니다. 아랍의 중심국이니까. 그렇죠. 게다가 수에즈 운하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했을 수는 있었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스라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손을 들어줄. 이스라엘은 한참 뒤에나 이제 70년대, 80년대 야. 넘어오면서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지. 예.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무기도 대주고요. 예. 그다음에 핵 발전 기술도 프랑스가 제일 먼저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밀월 관계였다. 그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랍 국가의 눈치를 보면서 또 석유 문제도 있고요. 예. 그럼 아랍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예. 그런 미국과 상황이- 소련이 손을 잡은 마지막 케이스인가 보군요. 그렇죠. 네, 이때까지만 친했어. 그래서 당시에는 아랍 국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 정세가 그래서. 중동 정세가 그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 전쟁, 문제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3차. 3차 중동전 혹은 예. 6일 만에 끝났다 그래서 6일 전쟁. 예. 이건 또 아랍어로 또 다른 재앙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거와 다른 단어의 재앙을 또 낙사라는 아랍 사람들은 또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제가 지난 시간 설명 이스라엘 선빵 날린 전쟁이다. 예. 네.
이스라엘 왜 먼저 공격을 했는가? 일단 시리아 지역에서 계속 팔레스타인하고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 골란 고원이 보이시죠? 네. 예. 이게 골란 고원인데요. 여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 여기서 농사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 공격을 했어요. 시리아가 예, 게릴라들이. 왜요? 아니 그러니까 아랍과 이스라엘의 대결 예, 과정이었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쪽 가자 지구 이쪽에서 또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넘어와서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공격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못 참겠다. 네, 드디어 잔디를 깎을 때가 됐다. 한번 잔디 한번 깎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안보 독트린 자체가 무조건 선제 공격입니다. 왜? 왜? 국토를 보십시오. 남북으로는 한 400km 됩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종단을 하면 암만에서 텔아비브까지 한 150km 네. 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선제 공격을 당하면 자칫 잘못하면 국토 절반이 이미 끝나요. 점령당해. 아하. 너무 좁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은 무조건 선제 공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불리해요. 영토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략이었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욕을 먹습니다. 먼저 네가 공격했으니까. 네가 먼저 공격을 당하고 반격을 했으면 예. 국제사회가 그렇게 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 이스라엘 아무리 자기가 주장을 해도 야 왜 이스라엘은 이것을 캐수스 밸리 나세르가 전쟁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요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유엔군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평화 유지군이 있었습니다. 철수를 시켰어요. 전쟁 전에.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이 홍해로 나가는 이 해협이 있죠. 예.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여기 엘랏 항구에서 배가 일로 못 나가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거는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 이스라엘이 아시아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네. 거기다가 아니 버퍼 존에 있는 유엔군을 갖다 철수시킨 이유를 뭐겠냐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의도라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엔군 다 철수시켰어요. 또 유엔은 또 그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 철수를 해버려요. 왜 누가 철수시켰어요? 왜? 그거는 나스르 대통령이 아. 뭘 하려고 그랬던 거죠. 작전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아니면 나스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아 정말 우리 지금 시리어스하다. 진지하다. 니 조금만 더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진짜 공격한다. 라는 그걸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거예요. 네. 조치였죠. 실제로 전쟁 의도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그렇죠. 먼저 없지만 선정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상대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을 우리가 당한다. 불리해진다. 우리가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6.1 전쟁의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대단히 욕을 먹습니다. 야, 선제 중동에서는 무슨 이렇게 액션만 취하면 바로 서로 공격을 해버리는 그렇죠. 거군요. 오인할 수 있죠. 오인 미스퍼셉션입니다.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은 대단히 이제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어디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 저 시나이 반도 이집트? 그렇죠. 거기를 이집트와 여 싸웠다. 지금 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똑같이 아까 56년 전쟁과 마찬가지로 예. 다 땄습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이. 다 먹었고요. 가자 지구도 먹었죠. 그다음 저 골란 고원 아까 문제 있는 골란 고원 있죠. 예. 이거 다 먹었습니다. 6.1 전쟁에서. 그다음에 웨스트 뱅크 있죠. 원래 요르단 땅이었죠. 이것도 다 점령했습니다. 그 전쟁 때. 예, 6.21 전쟁 때. 다 먹었네요 이제 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남아 있던. 예. 그래서 이게 문제적인 전쟁, 문제가 많은 전쟁입니다. 67년에. 예.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엔에서 결의안을 만듭니다. 전쟁에서 차지한 땅 돌려주시오. 유엔 결의안 242호. 이스라엘? No.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 예. 저 웨스트뱅크나 저 골란 고원은 골란 고원은 시리아에, 시리아에. 웨스트뱅크는 요르단에, 동예루살렘도 요르단에. 예. 다 요르단 땅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으면 우리가 돌려주겠다. 대가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여기 이제 문제의 씨앗이 이제 싹트게 되죠. 특히 이제 웨스트뱅크에 누가 들어갑니까? 정착 존입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예. 유대인들이 점령지 땅에 원래 국제법상 여기
변화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예. 자국민을 거기 살게 해서도 안 되고요. 건물을 지어도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 야금야금 이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웨스트뱅크에 정착촌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 67년 전쟁 이후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웨스트뱅크의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자. 뭡니까? 검은 9월단.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는데 잘 모릅니다. 검은 9월단. 쉽게 말해서 블랙 세프템버라는 1972년 독일의 미넨 올림픽. 저 올림픽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그렇죠. 선수들을 죽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아시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민헨입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 테러 사건 역사의 한 줄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어느 나라 선수들을 공격한 겁니까? 누가? 블랙 세프템버라는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이 예. 이스라엘 선수단이 즉 미넨 올림픽에 참석한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해서 미넨에서 와. 예. 협상을 했습니다. 어.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동포들을 풀어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풀어주겠어. 근데 이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예. 독일 정보부가 특수부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겠다 그랬는데 독일 우리도 할 수 있다. 아 공수 특전단 예. 같은 거 보내서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함으로써 예. 납치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선수들. 다 죽었습니다. 11명이가 다 죽었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에 참가했던 게릴라 팔레스타인 블랙 세프템버 조직 한 3명 죽고 나머지 2명은 일단 도망갔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었고 이 영화가 중요한데 제가 이 영화를 보인 이유는 자꾸 넘어가네요. 네, 저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블랙 세프템버라는 조직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팔레스타인 조직 있죠. 파타, 파타. 피에로 거기에서 그랬겠죠. 나온 급진 조직, 그랬겠죠. 급진 조직이에요. 팔레스타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이 이제 이 사건으로서 팔레스타인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줬죠. 예. 테러의 이미지를 완전 뒤집어 씌우면서 예.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예. 민간인을 납치를 해서 그렇지. 결국 살해하게 그렇지. 된 사건이 되면서 예. 대단히 이제 팔레스타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예. 이 영화는 이제 미넨이라는 영화는 스토리가 뭐냐면 예. 여기에서 이스라엘 정보부 영혼들이 만들어집니다. 팀을 꾸려가지고 즉 암살단이죠. 누구를 암살하냐? 미넨 사건에 관련된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 대원들을 야금야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척살하는. 야. 거기 관계자들이 얼마나 있었는데요? 5명이 했다가 3명. 그래서 3명 도망갔는데 거기 작전을 또 하고 지시한 사람들 작전을 등에. 지시한 사람 직접 관련된 사람들을 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 예. 그러겠죠. 그것을 다 찾아가요. 와.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찾아가요. 한 사람 다 죽입니까? 다 죽입니다. 와. 완전 이것도 피해 학살이구나. 피해학살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죽이고요. 예.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해 이 작전에 참여했던 유대인들도 죽습니다. 누구도 죽어요? 이 이스라엘 특공. 특수부대 아. 한 사람만 빼고 다 죽어요. 자기들도 누구한테 죽냐? 팔레스타인에서 보낸 암살자에서 또 죽고. 죽습니다. 이야. 아니 그분들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국가가 명령해서 가서 죽인 건데 네. 그건 상관없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또 우리의 법원에 영웅들을 니네가 척살했으니까 우리는 니네를 죽이는 또 다른 암살단을 보낸 거죠. 야, 그 누가 죽였는지 알아보는 것도 서로 힘들었을 텐데. 와. 정보력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예. 그러니까 이 영화를 뭐 이스라엘 영웅주의 영화가 아니고 예. 정말 보이지 않는 그 그림자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죽고 죽이는 물고 물리는 예. 그런 피해 보복, 피해 악순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바로 이제 이쯤 되면 누가 최초에 먼저 잘못했는지가 막 서로 헷갈리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 거기다 아랍 사람들까지 지금 개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만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도 이렇게
거의 3-4개 어떤 요소가 함께 야.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 1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예. 정신 좀 차리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1분만 와.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